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 중부국회의원 정호준입니다. 오늘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물지류위원회는 두산타워에 입점해 있는 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그리고 우리 전순호 의원님과 함께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상인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두타 쪽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까지 오셔서 억울함을 좀 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는 공정거래위원 측에 신고서가 제출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두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공정 행위를 정확하게 좀 조사를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향후 두타가 동대문 상권에 나아가 대한민국의 쇼핑 중심으로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무엇보다 두타 측의 상인들과 보다 성인은 대화에 나섬으로써 상생하고 혁명했던 역사를 이어가기를 간곡하게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참여연대 장동혁 민생희망본부의 간사님으로부터 이 기자회견 그리고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취지 좀 말씀을 듣고요. 네, 우리 전순호 의원님도 말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장동혁 선임간사입니다. 우선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취지는 두산타워가 올해부터 지난 정확히 8월 1일부터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실은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그 리모델링 조건으로 수수료 매장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은 굉장히 상인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에 수수료율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500여 개 점포 중에서 200여 개의 점포에 해당하는 상인들이 사실은 이제 두산타워를 떠나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는 그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저희 신고서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저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은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이광은 변호사입니다. 상인들이 지금 두타에서 한 500여 점포의 상인들이 계신데, 그 중에 200여 개 점포의 상인들이 좀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을 당해서 지금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남아서 현장에 나서 점포를 양보하지 않고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분들 말씀 들어보면 지금 재계약을 통보한 상인들한테도 지금 입점을 지금 계약이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매우 불리한 방식의 수수료 방식의 월차인 전환을 지금 강요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요. 최점 상인들도 지금 계약이 만료가 임박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재계약 갱신을 대량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선주문 및 재고 처리로 인한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상가를 지금 찾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금 동대문 상가에서 브랜드 상품이 아닌 중저가 제품에 취급하는 동대문 시장의 특성상 수수료 매장으로 전환할 경우에 수익을 거의 남길 수 없거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방식의 상당 부분들이 임차인을 대신해서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직접 관리하거나 1년째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재계약 거절이라는 어떤 무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빈 점포가 생기면 기점 입점 상인들에게 추가 임대를 강요해서 이게 빈 점포를 떠안도록 강요하는 사례라든지, 위치가 좋지 않은 점포로 강제로 이렇게 옮기게끔 하는 사례라든지, 또는 특정 품목을 판매하도록 강요하거나 품목을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요한 사례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7층 식당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재소전 화해를 하면서 임차인의 의무장으로 이 재소전 화해를 하도록 하고, 이걸 이제 어기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불공정한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고, 특히 수수료 매장 중에서 기존의 일부 수수료 매장의 그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월 최저 매출액을 강요를 하고 있어서 이 최저 매출액을 3회 이상 위반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 목표 강제 등의 어떤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산타워 측이 지금 상가 관리비나 홍보비 등 이런 것들을 어떤 항목으로 지금 쓰고 있는지 제대로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상인들에게 전기세 등을 모아서 대납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들도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지금 이 부분 관련돼서 지금 상인들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좀 이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신고서는 지금 이미 오늘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해 주신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소상공인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 정신호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전순옥입니다. 그 동대문은 사실 세계적인 그 패션 유통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인 그 패션 의료 메카는 사실 그 소상공인들이 도매, 소매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고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50년대 말부터 재래식 형태로 발전되어 온 아주 세계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동대문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전체 의류, 패션 의류의 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20조 원이 넘는 그런 큰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동대문의 기존 그래서 동대문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그 기존의 백화점식 유통보다는 그 동대문 상권의 그 특수성을 살려서 소상인들이 24시간 살아있는 그 시장으로서 아주 그 역동적인 그런 시장으로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사실 그 세계인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패션 그 메카로 성장해 왔고, 역시 두타도 이러한 중에 하나 90년대 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타도 이런 중에 하나로 동대문에 들어와서 성장을 하면서 동대문의 소상인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발전을 시켜온 두타입니다. 따라서 그 두산타워가 동대문에서 이제는 최고의 그 유통망으로서 자리 잡게 해주는 그 원동력 자체가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 옷을 만들고 옷을 파는 이러한 그 아주 소자본을 갖고 동대문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이분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그 특수성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그 이분들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그 이 시장을 키워온 거고, 그래서 많은 그 외국인들이나 또 국내 소비자들이 이 시장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없으면은 이 동대문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현재 두타가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백화점식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동대문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메카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소상인들을 외면하고 백화점식의 그 수수료 전환, 이런 것들로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그 사고 자체는 여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동대문 유통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대문이 발전해 왔던 이러한 것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터전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즉 여기에 그런 식으로
백화점식의 방식으로 유통 방식을 바꿔 간다 그러면은 소상인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열정적으로 수십 년 동안 헌신하면서 서민들이 벌어먹고 살아왔던 이런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대문은 그 생명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은 세계적인 메카로서의 그러한 이름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오늘 여기에 이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러 오기 전에 두타에서 먼저 나서서 오늘에 오신 그 상인들을 만나서 성의 있는 대화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먼저 저는 요구하는 것은 두타에서 정말 성의 있게 나서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되기 전에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은 동대문에서 그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정말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유념해 주시고, 이러한 것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두타 쪽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동대문 패션 유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동대문의 글로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유통 시장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장으로서 이러한 동대문 패션 유통에 종사하는 수많은 도매, 소매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 특히 여기는 중이라기보다는 소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인들이 서로 옷을 만드는 사람들과 옷을 파는 사람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재래시장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강화시켜서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하고, 또 많은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타에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원래 이 시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누가 이 동대문을 이렇게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순호 의원님께서 동대문 상권의 특장이나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철 서울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특히 김진철 의원님께서는 실제로 중소상인이었다가 이제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돼서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